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설날의 시작 토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의 명절을 축하해 주기라도 하듯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과는 다른 움직임에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6.95% 상승한 22,55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6.0% 상승한 1,64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4.67% 상승한 0.4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1.9%, 19.5%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0%가 아니네요. 이제 숏 포지션이 58%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2%,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8.98%를 나타내면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에는 이 제네시스 파산 절차 돌입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FTX 파산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던 이 제네시스가 어제이죠. 20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의 경우는 이 넷플릭스와 구글의 상승세가 돋보였는데요. 이 넷플릭스의 경우는 8.46% 상승, 구글의 경우는 5.34% 상승하며 장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이 넷플릭스는 작년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 주가를 끌어올렸죠. 이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경우는 이 정리해고 등 구조 조정에 따른 비용 절감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이 크립토 마켓의 경우도 이제 상당히 좋은 흐름들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22,000달러 돌파는 2022년 9월 13일 이후 처음으로 돌파를 한 것인데 참 오랜만에 보는 상승세라 아니 기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세가 이어진다라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25,000달러, 이더리움은 1,800달러까지 충분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승 분위기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이 잠깐의 상승세에 기뻐하지 말라라는 인물들도 나오기 마련이죠. 월가의 유명 은행 이 JP 모건의 경우는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최근 주식시장이 경제의 소식을 무시하고 오히려 좋지 않은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 이제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같은 흐름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제 결국에 연준은 긴축을 이어갈 것이고 이것이 곧 경기 침체의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설명이었는데요. 이 JP모건의 경우는 이틀 전이죠. 1월 19일 당시에도 증시의 랠리는 지속되기 어렵다. 이제 비중 축소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날 이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 또한 이 기준 금리가 5%를 웃돌 것이기 때문에 이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다만 누구도 경기 침체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면서 한 발 빼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제 이번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본인이 말하는 이제 반대로 간 적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사실 이 제이미 다이먼, 이 JP 모건이 현재 경제 상황을 보았을 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들입니다. 이제 그만큼 이 주식이나 크립토 마켓 등 이 위험 자산군의 단기 방향성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적절한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고 일어나니 돈 복사가 되어 있는 현재 상황 속에 여러분들 또한 머릿속에 사실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이 제네시스가 파산 절차에 돌입함에도 크립토 마켓이 도대체 왜 상승하는 것인지, 우리의 자산은 왜 늘어나 있는 것인지 말이죠. 이에 대해서 한 매체의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화면 넘어가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제네시스 파산 신청에도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하지 않은 세 가지 이유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밑으로 내려가서 중요 내용만 바로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제네시스의 붕괴는 예상되었던 일이며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는 견해를 이제 내비추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 지난 11월 FTX 사태 당시에도 이 설마 했다가 실제로 파산이 일어나고 나서 엄청난 하락세를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선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에는 이 제네시스로 인하여 하락세가 나오지도 않았었고, 이 파산 절차에 들어갔음에도 오히려 상승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매도 세력이 지쳤다라는 분석이라고 하는데, 1년에 걸친 약세장으로 인해 대부분의 매도 세력은 완전히 지쳤다라고 매체는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지난 1년에 걸친 약세장의 매도 세력들이라면 이제 큰 수익을 보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지쳤다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매도 세력이 뭐 해먹을 만큼 해먹었다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혹시나 했는데 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자분하고 이제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비트코인 반감기는 뭐 사실 아무 때나 가져다가 붙이면 되는 이유이죠. 특히나 이제 반감기 역사를 보았을 때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찾아오고 1년에서 1년 반 뒤에 통상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베이스로 보았을 때, 이 반감기가 1년 이상 남은 현 시점에서 이 반감기, 비트코인 반감기를 이유로 드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다소 맞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았을 때는 첫 번째로는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2022년 5월 발생한 루나 그리고 11월 발생한 FTX와 동일하게 이 챕터 11 파산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이제 가장 다른 점이 바로 대출 상환에 1년에서 2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최대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충분히 이 제네시스가 이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였는데요. 이제 뿐만 아니라 어제 놀라운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현재 FTX CEO 존 레이 3세에게서 이 FTX 거래소가 다시 오픈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현 FTX CEO 이 존 레이 3세의 경우는 지난 12월 발생한 이제 FTX 청문회에서 고객 자산 반환이 불확실하다라며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내비추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FTX 부활 발언의 경우는 확실하게 믿는 무언가가 있구나, 믿을 만한 구석이 있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추가적으로 이틀 전이죠. 이제 21,400달러 근처에서 급격하게 시장을 하락시킨 원인 중 하나로 이 연준의 가장 매파적인 인물이죠. 이 제임스 블라디 총재에게서 금리에 관해 상당히 강경한 이야기들 언급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오늘은 대표 매파 연준이사인 크리스토퍼 윌러에게서 이제 나오는 소식인데, 다가오는 FOMC에서 25bp의 인상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의 상승 추세에 힘입어서 이러한 이유들이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들이 만약에 이제 작년과 같은 하락 추세에 나왔더라면 조금의 상승 혹은 FTX 내용 말고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을 텐데, 이제 그만큼 이 기세, 추세라는 것을 크립토 마켓이 한번 타게 되면 별의별 이유로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상승폭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참 얼마 만의 상승세인지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면 FOMC에서 정말로 25bp의 금리 인상 결정과 이번 크리스토퍼 연준 이사의 발언과 비슷한 어감으로 코로나 걸려 이제 자택격리 중인 제롬 파월에게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이 앞자리가 달러 기준으로 3으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하락장이 아무도 모르게 찾아왔었듯이 불장도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니 말이죠.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위에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여러분들 말고는 이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죠. 2021년에 불장에 들어왔다가 2022년 시장을 등진 투자자 분들은 절대로 크립토 마켓에 쉽게 진입하지 못합니다. 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2022년 내내 이제 작년 내내 하락을 맛보았고 그에 반해서 지금 상승세는 단기로 그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16,000달러에서 19,000달러까지 상승하면 이제 고점이다 팔아라. 19,000달러에서 21,000달러까지 상승하면 진짜 고점이다. 아직 하락 추세 안 벗어났다 팔아라. 21,000달러에서 23,000달러까지 상승해도 진짜 고점이다. 번지 점프대 만들어졌다. 이제 뭔가 싸지 않냐 팔아라.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고점이죠. 이 68,000달러에 도달하면 이제 진짜 하락한다. 저항선이 강하다.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7만, 8만, 9만, 10만 달러에 도달하게 된다면 안 되겠다. 나도 가자 하다가 2021년 2월에서 4월 진입. 이제 2022년 하락 손절 후에 비트코인 사기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제 역사는 반복이 되며 이는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불장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었는데요. 아마 2017년부터 투자한 투자자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2017년, 2018년 불장 당시 비트코인 고점 2만 달러를 2020년에서 2021년 불장에서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의 전 고점 2만 달러를 넘고 훨씬 높은 가격인 3만 달러가 넘어서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비트코인에 대해 떠들며 포모가 찾아오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이제 저 또한 아직 이번 연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전고점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 또한 이 고점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저의 생각이 틀렸으면 하는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양일간 진행이 되는 FOMC에서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지 이 금리 인상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이 중단기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현재 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의 경우는 가격이 급상승하기는 하였지만 전날과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53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제 현재 크립토 마켓이 2023년 연초부터 환희에 차 있습니다. 16,000달러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22,000달러를 훌쩍 넘었는데요.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약세를 점치는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하고 금리도 상승폭이 작년보다 확실하게 둔화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뭐 하나 확실하게 나아진 것은 없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을 보면 크립토 마켓의 지금의 상승, 증시의 상승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크립토 마켓이나 증시나 생각대로 가는 게 있었나요? 뭐 하나 없었죠. 이게 지금의 상승이 정말 반짝 상승일지 아니면 진짜로 불장의 초입인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압니다.
그래야 뒤돌아보고 저 때가 진짜 상승장 초입이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시장의 중단기적인 가격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이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성장할 수밖에 없으며 확장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초기 시장이라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남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투자가 아닌 여러분들 스스로 능동적인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자산에 대한 공부를 멈추지 마시고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